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 후 식단 관리에 있어서 평소 영양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일반 쌀죽이 잘 먹히지 않으면 호박죽이나 깨죽 등 다른 종류의 죽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면 고구마나 감자 깬 것을 입에 물고 천천히 죽처럼 만들어 드셔보세요. 잘 드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죽식이라도 초기에는 묽기 시작하거나 조그맣게 해서 천천히 드셔야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유동식 보름 정도, 죽식 보름 정도 드시고 나서 일반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어도 일정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초기 감량 정도 등 페이스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한두 달 정도 때 오히려 일반 음식이 다소 막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 생야채 등은 한 달 반 정도 후부터 섭취가 가능합니다. 섬유소는 수술 초기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막힘을 유발하므로 수술 부위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후 위장의 붓기가 다소 가라앉을 때부터 잘게 잘라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딱 어떤 제품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만 드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과 당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고르시되 한 달 반 정도 섭취해야 하므로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맛으로 고르다 보면 단 것을 찾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하고, 또한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수술 한 달 반 정도 지나야 육류의 섭취가 수월해지므로 최소한 한 달 반까지는 필수적으로 드셔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도록 하시고, 질리거나 물릴 때쯤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우유는 저지방을 딱히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유는 저당분 고단백 두유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 차이가 큽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가능하지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에게 맞는 고기로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가 맞지 않으시면 다른 고기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육류를 통하여 보충되는 단백질이 흡수가 좋기 때문입니다. 단 고기를 드시고 토하시는 분들은 잘게 다져서 동그랑땡 등의 형태로 바꿔서 드셔보세요. 수술 전 탄산음료를 자주 드셨던 분들께는 수술 후 적당량의 탄산수를 권장해드리고 있으며, 칼로리가 없는 탄산음료도 가능은 하나 수술 한 달 반 정도 후부터 드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장에 자꾸 가스가 차면 불편하고 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일반 탄산음료는 수술 후 감량이 완성되기까지는 금기시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단짠랩은 최소 수술 후 2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지나고 나서 드셔도 큰 상관은 없으며 식이 진행을 천천히 할수록 트러블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이 조이는 느낌을 줍니다. 수술 후 잦은 구토나 구역감, 역류 등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쌀밥, 면, 딱딱한 육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잦은 카페인 섭취는 위산 분비, 속쓰림, 공복함 유발, 이뇨, 수분 부족, 야간 각성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리차, 옥수수차, 우엉차, 카모마일, 루이보스티 등의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것이 싫으시면 시원하게까지는 드셔도 괜찮고, 차게 드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는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정말 너무 먹고 싶다면 디카페인으로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뒤 섭취하도록 하세요. 수술 후 당이 포함된 음료는 피해주셔야 합니다. 당이 포함된 식품이나 음식의 경우 수술 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땀을 무척 많이 흘렸거나 갈증이 심하거나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면 차라리 카페인이 없는 차로 보충해보세요. 수술 후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한 나트륨의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수술 초기에는 음식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몸이 붓거나 적은 양의 소금에도 체중의 정체가 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섭취량은 하루 5에서 7g 정도지만 하나하나 체크해서 섭취하기 힘드니 싱겁게 드신다 생각하고 섭취해보세요. 가공식품 나트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죽이 밥으로 바뀌는 단계이고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단계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달걀, 두부, 흰살 생선, 부드러운 나물류, 연한 된장국,
살코기 위주의 고기 잘게 자른 것 등이 섭취가 가능하며 쉽게 생각해서 유아식 첫 단계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무렵은 식욕이 가장 저하되어 있는 시기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약간씩 증가되므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니 소식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배부른 느낌이 들기 전까지만 식사하시고 양을 늘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한 끼에 커피 종이컵 기준 반컵에서 2컵까지 개인차가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지만 절대 과하게 섭취해서는 안 되며 단백질, 채소류, 지방질, 가장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섭취하여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잡곡콩밥, 샌드위치, 국수, 볶음밥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교대로 메뉴를 정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량을 잘하고 계시고 유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덧 정체기가 오고 식욕이 땡기고 먹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이럴 때 꼭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본격적인 근력 운동은 수술 후 한 달부터 가능합니다. 배에 힘주는 운동은 다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는 체력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므로 운동이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체중 감량과 지속적인 체중 유지를 항상 응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글 남기셔도 되고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